아들 셋을 키우는 34살 전업주부 유라 씨는 전세 가격 폭등으로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쫓기듯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궁금했고 부동산과 경제 공부를 시작했죠. 책을 통해 경제와 부동산을 이해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최신 정보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배운 내용은 부자 노트에 적어두었죠. 실전 투자에 앞서 모의 투자를 통해 어떤 집의 가격이 오르는지, 어떤 집에 투자하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2010년 약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후 6년간 꾸준히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등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선한 부자 프로젝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주부들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되었고 현재는 부동산 전문 강사로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림과 육아에 올인하던 유라 씨가 왜 부동산에 투자했고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소개하는 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왜 부동산에 투자했나요? 시간은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1998년 대출금리가 20%일 때 1,000만 원을 1년간 빌리면 2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이 말은 200만 원의 이자를 내면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단 말이죠. 2020년 현재는 어떨까요? 대출금리를 3%로 가정해보면 2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면 1년에 6,6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6,600만 원이 1998년에 1,000만 원이랑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 아닌 무언가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부동산이었냐고요? 사람이 금이나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금이나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거든요. 물론 아무 부동산에나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오를 만한 부동산을 분석해서 투자했죠. 어떤 부동산이었냐고요? 수요가 많아 잘 팔릴 만한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불황기에도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는 단지에 로열동 로열층 매물, 구매력이 가장 좋은 30대가 선호하는 교통이 편리하고 마트, 공원, 초등학교가 가까운 매물, 신혼부부, 은퇴한 노년부부, 1인 가구 등 찾는 사람이 많은 2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중에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 시세보다 50% 저렴한 매물. 살기가 좋아서 임대 물량이 적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임대 수익률 표를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 이해를 돕기 위해 책에 나오는 임대 수익률 표를 참고하여 간단히 만들어 본 표입니다. 왜 대출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은 물론 정부와 은행도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대출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투자 자본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일수록 대출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대출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수익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알기 쉽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억 원인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수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한 경우 실제 투자한 돈은 9천만 원이고 연 수익은 480만 원입니다. 약 5%의 수익률이죠. 반면 매수가 1억 원인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금리 4%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는 280만 원입니다. 실제 투자한 돈은 2천만 원이고 연 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출을 받으면 실제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동시에 투자 수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경제 사정이 나빠져 월세가 밀릴 경우를 대비해 월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 수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자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면 투자 전 모의 투자로 안목을 키워보세요.
먼저 사고 싶은 아파트의 매매, 전세, 월세가 등 시세를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전세, 월세 등 임대 물건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임대 물건이 많으면 잔금을 치를 때 공실이 날 수 있으니 임대 물건이 적은 경우가 투자에 적합합니다. 이제 직접 아파트 매물을 보러 다닙니다. 매물의 특징을 자세히 메모하면서 말이죠.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대출을 포함한 필요 투자금을 산정합니다. 2, 3년이 지난 뒤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수백 건의 모의 투자를 통해 자신감은 물론 향후 실제 투자 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택을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매도 시기와 매도 가격을 미리 결정한 뒤 매수하세요. 2년 6개월 후에 신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된다면 2년 후를 매도 시점으로 하여 현재 매수가보다 얼마만큼 오른 가격으로 매도할지 목표 매도가도 생각해 둡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였던 유라씨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된 사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책에는 이 밖에도 실제로 저자가 투자했던 부동산에 대한 분석과 그 부동산에 왜 투자하였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등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중개업자, 매수자, 매도자, 임차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방향성도 제시합니다. 부동산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동산을 리드하고 싶은 여러분께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공유,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